네, 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넘어 또 한계에 도전하는 청춘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업 정보 전하는 신세미 캐스터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TNK 팩토리에서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 개발과 모바일 광고 운영 영업, 그리고 모바일 앱과 웹매체 제휴 업무를 담당할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 분야별로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홀딩스 주식회사에서는 베이커리 생산 업무를 담당할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학과 전공자나 베이커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남양주에서 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5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SK인포색에서는 관제와 모의 해킹, 취약점 진단, 종합 컨설팅, 그리고 시스템 운영 분야의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리 ENG에서는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점검과 검침, 그리고 계량기 교체 업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해외 기업 취업 면접 때 네네. 자주 나오는 질문들 해서 베스트 5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또 나머지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본론으로 그냥 훅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질문이죠.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왜 니네 나라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려고 해? 한국 떠나서 왜 외국으로 취업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 뭐 제가 생각해도 할 것 같아요. 그 면접자 입장에서는 왜 네. 모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굳이 외국에 있는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느냐라고 할 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좋은 답변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주의해야 할 점하고 뭐 답변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들이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돌파구로 생각하고서 그렇죠.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속사정을 잘 모릅니다. 예. 하지만 간혹 한국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좀 날카롭게 하시는데요. 네. 우선 주의해야 될 건 그들의 정서에 좀 맞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포지티브 대답이 앤서여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데 어려운 상황들에서 이제 도피하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사회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속했던 조직이나 또 동료, 상사 이런 분들의 답변이나 이야기들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답변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튀어나올까 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 이런 거 좀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쉬운데요. 네. 이게 면접에 막 집중하다 보면 네.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네. 튀어나올까 봐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취업 사정이 취업난이 심각해서 네. 내가 좀 외국에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말 자체도 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강심장이죠. 예, 사실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피해야 될 답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우선으로 듭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신다는 그런 것보다 스카이프나 유선상으로 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대면했을 때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소리 내서 연습 좀 하세요. 눈으로 그냥 책 읽고 머리로 예.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소리로 내서 인터뷰를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네. 시험 준비, 면접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 혼자 뭐 소리를 네. 내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지만 동영상을 저는 찍어뒀던 것 같아요. 동영상이나 본인 걸. 예, 녹음 파일을 통해서 요즘 뭐 휴대폰 기술이 워낙 편하니까 그렇죠. 예,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녹음이나 녹화가 되는데 이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민망하고 못 들어줄 정도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계속 녹음을 하고 들어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답변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사실 남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내가 민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빙고. 면접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자, 이런 질문에 가장 좋은 답변 어떤 사례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현지 HR 담당자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예. 직역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나라 문법에 조금 다르더라도 예. 조금 말씀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요. 내가 지루한 시간에 무언가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일에 새로운 영역에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요. 한국의 높은 경쟁률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지 그 조직이나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고용주는요. 부정적이거나 어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기업에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지원자를 절대 뽑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입에다가 달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That's okay. That's okay. You're right.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도 그들의 정서가 이미 그런 쪽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풀이를 하자면 네네. 한국의 높은 취업 경쟁률 때문에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와서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회 쪽으로 맞추시라는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쪽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조금-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중 해석이 되니까 어렵네요. 네네네. 반면에 이제 또 집중하셔야 될 게 자신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나 도전하겠다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난 기술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과거의 것이 미래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한국 시장 내에서도 창업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또 지역 사회 이런 쪽에 기여하는 기업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직업이나 직장에 나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도전하고 싶다. 이런 멘트들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좋은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회사 왜 선택했느냐 다음에 왜 이 일 선택했느냐입니다. 왜 이 직무를 예. 선택했습니까? 라는 이것도 질문입니다. 많죠. 예, 많이 네. 듣는 질문이죠. 그렇죠. 자, 이렇다면 사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참 쉽지만 않은데 이게 좀 이 질문의 의도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이건 정말 좋은 기회다. 회사나 직장, 이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준비하고 조사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표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 걸음 다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직업을 왜 하고자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걸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회사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데 기업 분석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일반인들이 회사를 봤을 때 그 회사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 회사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인터뷰어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좀 수행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우선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신의 산업에 또는 혁신적인 그런 일에 내가 투입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회사가 어느 쪽으로 지금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기존의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집중하고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만 이 직무에 내가 왜 지원했다는 답변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직무기술서를 좀 꼼꼼하게 다시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NCS 기반에서 직무기술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그 직무기술서 내용들이 상당히 이미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해야 될 일이라든지 투입될 업무들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호소력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전에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해둬라. 뭐 네네. 회사뿐만이 아니라 직무기술서까지 읽어보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설명해 연결해서 주시죠. 갑니다. 네. 회사를 조사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것에 연결해서 KSA죠. 내가 어떤 지식들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추었고 또 그것과 맞는 경험들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 가지 했다라는 것보다도 회사 조사를 하셨다면 그중에서 그 기업이 나를 가장 좋아할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성적인 그런 답변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인터뷰어들은 정성적인 답변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단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레퍼런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숫자나 데이터가 어. 들어간 그런 경험치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그들이 볼 때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 자신감 면에서 훨씬 더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숫자를 활용하라라는 그런 팁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이 회사가 이 부문에서 뭐 1등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보다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호감도를 그렇죠. 좀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내가 가장 이 일을 원한다는 것부터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능력들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세일즈하고 마케팅이다. 너희 회사에 들어와서 이 분야에 대한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너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영업 목표를 가지고서 성장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 내가 그 부분에 인벌브해서 그 역량을 훨씬 더 성과를 높이는데 도와줄게 라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인터뷰에 지원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그 일이 너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 회사가 좋아. 이 일이 좋아. 라는 어필을 하시게 되면 기업 담당자도 상당히 지원자의 가치관까지도 파악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부분과 맥이 같은 애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예.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나는 당신네 회사가 수년간 성공적인 전략을 이끌어가는 걸 좀 봤어요. 그 전략에 내가 인벌브하고 싶고 그것 중에 하나가 지역이나 주변 사회에 베푸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일치하기 때문에 나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외 취업 면접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8번째 질문이죠. 뭘까요? 네. 이거 개인적인 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회생활 하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든 받을 수밖에 없고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참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예.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와 있기 때문에 타지도 아니죠. 타국이죠. 예. 타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 잘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로스가 생기잖아. 예. 이런 걱정들을 인사 담당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끄럽지만 유감스럽지만 한국에서 인턴이라든지 해외 취업했다가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본국으로 귀국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현지에서 이런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채용 안 하겠어요라고 거절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을 때 이겨낸 사례 같은 걸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네, 이거는 뭐 대본에는 정해놓지 않았었는데 네.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굉장히 잘했던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 여행 좋아합니다. 어, 하루에 9 to 6 근무해야 되는 시간 이후에 나머지 시간들은 여행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집 주위 여행하고요. 주말이나 엑스트라 타임에서는 살고 있는 주변에 좋은 여행지 이런 데 다닙니다라고 했던 이미 답변.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 자체가 여행이다. 네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랑 나 재밌게 잘 놀아 라는 답변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네. 외롭기 때문에 엑스트라 타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상이라든지 잡생각을 하게 되면 외로워지거든요. 예. 주변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서 노는 거예요. 파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집에 초대도 하고 티타임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받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HR 담당자들도 이 정도 친구라면 여기에서 인맥 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 때문에 어지간한 웬만한 그런 스트레스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본국까지 귀국하는 그런 케이스는 생기지 않겠다라는 네. 신랄 같은 희망을 갖게 되게 됐죠. 예. 그런데 뭐 이게 좀 주변 사람들과 좀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네.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활달하고 활발한 사람들의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혼자서 그렇죠. 뭐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든지 책이나 뭐 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답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을까요? 현지에서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우리들이 얘기하는 동호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끼리 좋아하는 것을 하나 두고 그들과 같이 모여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하지 말라. 네네. 그리고 또 소극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아웃도어 퍼슨일 필요는 없거든요. 예. 인도어 퍼슨도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엔 구심점을 두고서 같이 모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으로 보게 되면은 9번째 질문이 되나요? 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스트레스가 임펄슨적인 부분이었다면 업무적으로 돌입했을 때, 자, 어려운 직업 또는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 그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당신이 그거를 좀 해결하거나 극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신입보다는 이직, 그러니까 경력직들한테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글쎄요, 뭐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예, 아니면 또 역시나 이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이겨내는 부분이 궁금하네요. 의도가 뭔지. 우리 조선 아나운서님도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특별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활동과 경험들 속에서 녹아 있는 것들을 어필해라.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겪었던 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조직이나 회사 속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네.
특히 뭐 이런 질문들을 받으시게 된다면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면서도요 의도적이에요. 요건 구체적으로 고안된 행동 면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과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미래가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야라는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계속 인펄슨적인 부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직업과 관련된 아웃퍼슨, 인컴퍼니에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를 물어보는 거고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단체 내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했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질문에 좀 대비를 하려면 평소에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네네. 예, 내가 좀 어떤 난관에 좀 부딪혔었나라는 걸 일단 사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겨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 역량 매트릭스라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네, 역량 매트릭스요. 네네. 네.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사회 경험들을 어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 인생에서 겪어왔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직무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학생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굉장히 빈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하나하나 뽑아내어서 지금 조선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던 그런 상황들과 경험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아내게 되죠.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지 좀 감이 안 오네요. 네. 팀 내에서 스트레스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의사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의사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서 이런 모임과 이야기, 어려운 경험 얘기하면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료들한테 제한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룹 간에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떻게 수집을 했고 믹싱해서 그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공감한 상태에서 방향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네네. 리더십까지 있고요. 또한 멘토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우리 조직 내에 들어온다면 네. 돌출되기보다는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좀 들어보면요. 네. 그냥 보통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이제 질문을 딱 받으면 바로 그냥 내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동안에 나를 좀 회고를 해봐야 되고 네. 어떤 내가 활동을 했으면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면접에 임해야 이런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 아나운서는 그거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역량 매트릭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그 역량 매트릭스라는 부분에는요. 그저 경험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세퍼레이트되어 있습니다. 예. 스타 기법이라고 우리 훈련 많이 받는데 시츄에이션, 태스크, 그다음에 액션, 리절트 이 네 단계로 해서 어떠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내가 맡았던 직무는 어떤 것이었고 임무는 그것들을 어떻게 액션을 취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네. 하나의 경험에 네 가지 소스를 뽑아내기 때문에요. 네. 인터뷰할 때 그 네 가지를 순서대로 대답하게 되면 네. 인터뷰어가 원하는 답변을 그대로 설명하게 됩니다. 예, 평소에 좀 엑셀을 좀 많이 작성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엑셀까지. 네, 자, 좋은 알겠습니다. 방법이네요. 저희가 이렇게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총 9개 질문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어했던 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 전통형 자기소개서에서요. 네, 이건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입사 후 포부와 관련된 장기 목표는 뭡니까? 그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장기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네.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뭐
꿈이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저도 좀 평소에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걸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이 좀 몇 년이나 우리 회사에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이 사람의 뭐 커리어적인 목표적인 게 정말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지 일단 의도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 직원을 채용하고 난 다음에 네가 우리 회사에 뭘 할래? 어떻게 해줄래? 라는 그런 부분 이외에요.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네. 가이드를 좀 잡고 싶은 속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좀 안주를 해서 네. 좀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아니면 네. 아니다 나는 야망이 좀 있다. 이런 사실 좀 캐릭터를 분석하려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온 학생들한테 네. 제일 힘든 게 이제 OJT 시키는 거예요. 실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저희 오너분과 가장 많은 의사 그 논쟁이죠. 예. 논쟁이 있었는데 그분은 OJT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 나가지. 네. 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공부시켜야 되지. 그것도 연수원 좋은 데다가 밥 먹여, 재워, 옷 입혀, 좋은 강사, OJT 시켜. 이런 과정들까지 계속 해야만 업무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입사 후 포부라고 한다? 장기적인 목표다?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떻게 매칭시켜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 줄 수 있어 라는 어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냥 너의 개인적인 인생 목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글쎄요. 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면접자에게 보다 환심을 살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가정사나 세계 일주 같은 거는 개인적인 거죠.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세요. 예, 좋은 배제하시고.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질문. 그렇죠. 예. 현모양처 되고 예. 싶다 이런 거. 직장 밖에서의 개인 목표 논하지 마시고요. 인컴퍼니로 집중해 주세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거. 나 정시되면 퇴근할 거다. 최근에 어떤 광고에서도 그런 게 나오군요. 선두주자라고 손 들고 나가는 그런 재밌는 광고를 봤는데 정시에 퇴근하세요. 퇴근하고서 그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개량 역량 개발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기술들 익히기 위해서 무언가 활동을 한다면 그 기업에서는 그게 내가 OJT를 더 시켜줘서 트레이닝 시켜주지 않아도 우리 기업에 우리 조직에 훨씬 더 강화되고 보탬이 되는 역량이고 그런 인재구나 예.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장기적인 목표 항목에서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예, 어쨌든 준비된 인재를 좀 채용하고 싶어하는 건 모든 회사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면접 다 끝나갈 때 특히나 좀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한 거 있나요? 우리 회사에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럴 땐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있다고 하십시오. 무조건 궁금한 거 있다. 있다고. 네. 왜냐하면요. 그들은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합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는 정도로 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그 기대를 하면서 그 질문을 합니다. 예.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예. 그리고서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건가? 이 친구는 적극성이 있는 거야?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은 사람 맞아? 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예.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뭐 좋은 질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요. 적극성도 되고요. 출근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붙은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 어떠세요? 제가 합격한다면 언제부터 근무할까요?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저는 신선하고 좋은데, 이 친구 봐라. 그러죠. 또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네. 두 번째는 업무 준비 내용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출근하는 날 전까지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회사에 와서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나 그것 좀 한다든지. 준비할게요. 네. 네. 붙여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강하게 하는 거죠. 예, 예. 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출근 직후에 업무 돌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 90일 동안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 라는 질문이요.
입사한 것도 아니에요. 입사하자마자 저는 뭐 하면 되나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하면 되나요? 예, 2번과 연결되는 건데 네네. 90일 동안 내가 직접 업무를 해야 되는 거 그중에 빠진 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에 챙겨갖고 들어올게요. 예.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반대로 좀 이런 질문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거요? 네. 여러 개 질문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여러 개. 네네. 네.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도 두세 개 하니까 질문하면은 예.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이거 예. 상당히 사실 권리이기 때문에요. 아. 질문 받는 사람은 그걸 꼼꼼히 기록해야 되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요. 이런 거는 자기 구덩이 파는 건데 네. 이 질문 답변하는 사람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할 수 있는 예. 그런 질문은 아.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또 짧게 끝나는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픈 말씀해 캐시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예,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 내용이 제일 좋네요. 적극적인 출근 의지. 제가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네. 예, 혹은 뭐 제가 출근하면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유용한 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과 좋았던 그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오늘의 해외 취업 시 가장 많이 받는 면접 질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모범 답안 알려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또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